아가씨. 내가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속이 허한 게 딱 죽겠거든? 이 속상한 마음 좀 달래게 여기서 제일 비싼 술 한 잔만 줘봐요. 아주 독한 걸로. 1등석에 타자마자 도말자는 가슴을 팡팡 치며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손님, 이 샴페인은 기분 전환에 좋으실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단숨에 잔을 비운 말자의 얼굴에 불그스름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따, 알뜰딸한 게 완전 좋네. 내 세상이구만. 그녀가 기분 좋게 취해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운명의 장난처럼 옆 좌석의 커튼이 걷혔습니다. 야, 도말자, 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웬일이야? 격 떨어지게. 야, 백세리, 너 우리 개모임 돈 들고 날라서 1등석 타고 다녀?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두 사람의 지독한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자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평생을 10원 한 장 아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보험 판매왕 도말자. 그녀의 유일한 사치는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모아 죽기 전에 딱 한 번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행 비행기 1등석에 오르지만 바로 옆 좌석에 앉은 고상하고 우아한 여자가 알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첫사랑을 뺏어간 철천지원수 백여시 백셀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도시락 반찬을 뺏어 먹고 체육복을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짝사랑하던 문학 선생님과 야반도주를 시도했던 그 불려우. 그 불려우가 지금 1등석 비행기에서 우아하게 앉아 잠들어 있습니다. 턱 밑점 너 백셀이. 도말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굉음을 내며 흔들렸고 잠들어 있던 백세리가 화들짝 놀라 안대를 벗어 던졌습니다. 아우, 뭐야? 기장이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해? 내 크리스털 와인잔 쏟아질 뻔했잖아. 세리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린 곳에는 술이 확 깬 채 도깨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도말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30년 산 위스키보다 더 독한 비명이 1등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말자? 너 여기 청소하러 왔니? 뭐? 청소? 야, 이 썩을려나. 너야말로 웬일이냐?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더니 여기서 사모님 놀이하고 자빠졌네. 우아하던 클래식 음악은 순식간에 시장통 뽕짝 리듬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백세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본새 좀 봐. 아직도 쌍팔년도 말투 그대로네. 승무원, 여기 자리 좀 바꿔줘요. 격 떨어져서 숨을 못 쉬겠네. 격이라고 했냐,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다 우리 개모임 갯돈 들고 날라서 산 거 아니야?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말자가 안전벨트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세리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세리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승무원에게 와인을 더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시해. 짖는 개한테 일일이 대꾸하면 나만 피곤하지. 아, 그리고 저 여자한테는 땅콩 주지 마요. 알레르기 있는 게 아니라 교양 알레르기가 있어서 껍질째 씹어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진짜. 도말자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 비싼 1등석에서 쫓겨날 수는 없다는 이성 한 가닥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사기며 승무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가씨, 여기 메뉴판에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 봐요. 내가 낸 돈으로 이 비행기 기둥 뿌리 뽑고 갈 거니까. 그렇게 시작된 비행은 그야말로 지옥의 레이스였습니다.
세리가 스테이크를 썰며 미디엄 레어가 좀 질기네라고 불평하면 말자는 쌈장 달라고 소리치며 고기는 씹는 맛이지 이빨도 튼튼한 년이 엄살은 하며 받아쳤습니다. 세리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말자가 다리를 쩍 벌리고 길을 막았고 말자가 코를 골며 자는 척하면 세리는 향수를 뿌려대며 기침을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어플러그를 깊숙이 꽂으며 괴로워했고 승무원들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10시간 같은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내 방송에서 띵똥하는 소리와 함께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체가 강력한 난기류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즉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행기가 바이킹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으악, 뭐야? 나 아직 밥 다 안 먹었다고. 말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비빔밥 그릇이 춤을 추며 날아올랐고 세리의 와인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체는 미친 듯이 요동쳤고 선반 위의 짐들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도말자였지만 발밑이 꺼지는 공포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 엄마, 나 죽어. 나 아직 적금 만기 3일 남았는데. 말자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은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던 백세리의 하얀 손이 말자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톱이 말자의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아, 아파. 이거 안 나? 너 미쳤어? 말자가 소리쳤지만 세리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말자를 쳐다보며 덜덜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그 재수없는 사모님 톤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야, 나 무서워. 나 죽기 싫어. 누구는 죽고 싶어서 이러냐? 좀 떨어져 보라고. 비행기가 다시 한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기내의 조명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고 산소 마스크가 툭,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자 세리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말자의 허리춤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나 억울해서 못 죽어. 그 인간 바람 피우는 거 증거도 못 잡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순간 요동치는 비행기 소음 속에서도 말자의 귀에 그 말이 쏙 들어와 박혔습니다. 뭐? 바람? 누가? 세리는 말자의 옷자락에 콧물 눈물을 닦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남편, 그 회장놈이 비서랑 바람났다고. 내가 그거 잡으려고 지금 파리 가는 건데 여기서 죽으면 그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으엉. 말자는 황당함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되어서 떵떵거리는 줄 알았던 인연이 알고 보니 바람난 남편 잡으러 가는 길이라니. 게다가 죽기 직전에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저거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찌질하고 절박한 모습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40년 전 문학 선생님한테 차였을 때 펑펑 울던 그 멍청한 백세리로 돌아온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자는 흔들리는 기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리의 머리통을 거칠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넌 늙어서도 남자 때문에 그 고생이냐? 꽉 잡아. 나 보험망. 도말자야. 내 고객 중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너 안 죽게 해줄 테니까 그 주둥이 좀 닥치고 꽉 잡으라고. 두 앙숙이 서로를 껴안고 생존을 위한 비명을 지르는 사이 비행기는 어둠 속의 먹구름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쿵 하는 소리가 나자 기내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죽다 살아난 승객들이 박수를 치는 사이 도말자는 옆 좌석을 돌아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백세리, 이제 살았다. 너 아까 나한테 콧물 다 묻힌 거 알지? 세탁비는 줘야 한다. 하지만 말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발 살려달라고 남편이 바람났다며 펑펑 울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백세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콤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우아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니? 내가 콧물을 묻히다니. 난 태어나서 콧물이라는 걸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세리는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에는 아까 잃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경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여편네 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하늘이랑 땅 차이가 이렇게 크냐? 너 아까 나 껴안고 남편 욕했잖아. 세리는 승무원이 건네주는 명품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난기류 때문에 잠시 헛것을 보았나 보네. 늙으면 귀도 어두워진다더니 쯧쯧.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마. 나 파리에 중요한 비즈니스 있어서 온 거야. 세리는 도망치듯 빠르게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보험 판매왕 30년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전에는 놓친 고객은 있어도 포기한 고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라, 저게 튀어. 내 바지에 콧물 자국이 증건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거기 안 서?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입국장은 순식간에 추격전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세리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인파 속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도말자는 지난 30년간 시장통에서 도망가는 개주를 잡으러 다녔고 험한 달동네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험을 팔아온 강철 체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안도하려는 찰나 옆 라인 계단으로 진보다리를 맨 말자가 타조처럼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상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으악, 저 여자 미쳤나 봐. 카드. 세리는 기겁하며 수암을 찾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캐리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혼잡한 틈을 타수무려 했지만 말자의 눈은 매보다 정확했습니다. 말자는 카트를 밀고 가는 프랑스 신사들을 제치고 단숨에 세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헥헥. 이 여시 같은 년아. 네가 뛸 때 나는 날아다녔어. 어디서 내 뺄라고? 세리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자 창피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좀 저리 가. 돈 줄게. 얼마면 돼? 1,000만 원? 2,000만 원? 계좌 불러. 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의 시선이 공항 출구 쪽을 향하더니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잡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말자는 세리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중후한 멋을 풍기는 중년의 남자 해성그룹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건 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고 화려한 미녀였습니다. 미녀는 강 회장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까르르 웃었고 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볼을 사랑스럽다는 듯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녀 사이가 아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진짜였네? 야, 백세리. 네 말이 맞네. 저 인간이 네 남편이야? 말자가 물었지만 세리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남편을 죽이네 살리네 소리쳤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자 그녀는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러 온 팔이었지만 막상 저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들키기 싫은 자존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강 회장과 내연녀가 웃으며 공항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세리는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원수지만 같은 여자로서 저런 꼴을 당하고도 숨어야 하는 세리가 답답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떨어진 세리의 명품 가방을 낚아채고는 세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청승 떨지 말고 따라와. 나 못 가. 쪽팔려서 어떻게 해. 나 그냥 죽을래. 죽긴 왜 죽어. 죽으려면 저놈들을 죽여야지. 따라와. 잔말 말고. 말자는 질질 짜는 세리를 끌고 공항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맨 끝 칸으로 세리를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세리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조했는데. 저 인간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이럴 수는 없어. 흑흑. 말자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 눈물 닦아. 네 눈물은 비싸. 그깟 놈 때문에 흘리기엔 아깝다고. 말자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백세리, 잘 들어. 네 혼자서는 저 능구렁이 같은 놈이랑 그 옆에 붙은 젊은 여우 절대 못 이겨. 너는 온실 속 화초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년이잖아. 뭐, 지금 욕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세리가 젖은 눈으로 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도와줘? 넌 그냥 보험 아줌마잖아. 말자는 씩 웃으며 볼펜을 딱 소리나게 눌렀습니다. 그래. 나는 보험 아줌마야. 그래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법, 거짓말하는 놈 잡아내는 법, 그리고 돈 받아내는 법은 대한민국 1등이야.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저 불륜녀 머리채 잡고 쫓아내줄게. 네 남편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줄게.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도말자를 믿어도 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말자는 종이를 세리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사인해. 월 납입금 1,000만 원짜리 VVIP 종신보험. 그리고 내가 니네 집 들어가서 일하는 동안 월급은 따로 챙겨줘. 직책은 그래. 멘탈 케어 전문 집사 정도가 좋겠네. 뭐? 보험? 싫으면 말아. 난 지금 당장 나가서 강 회장한테 가서 말할 거니까. 회장님,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울고 계시네요? 하고 말자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신용을 하자 세리가 다급하게 말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할게. 사인하면 되잖아.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존심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비행기에서 보여준 말자의 그 억척스러운 깡다구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에 백세리의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험 계약이 아니라 두 여자의 인생을 건 복수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자는 계약서를 만족스럽게 챙겨 품에 넣고는 세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아. 계약 성립됐다. 이제부터 고객님의 가정 평화는 이 도말자가 책임진다. 일단 눈물부터 닦고 뽕 띄운 머리 다시 세워. 사모님이 기죽으면 내가 쪽팔리니까. 세리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고 말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화장실 문을 발로 뻥 찼습니다. 가자. 서울로 가서 그 인간들 아주 아작을 내버리자고. 두 여자가 나란히 공항 출구로 걸어나가는 뒷모습 위로 파리의 우아한 햇살 대신 비장한 배경음악이 깔리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이었지만 그녀들의 투지는 1등석보다 뜨거웠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서울 평창동 해성그룹 저택 앞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도말자가 섰습니다. 촌스러운 등산복 대신 세리가 백화점에서 사입힌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야생마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깐깐해 보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말자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우아하게 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집사입니다. 문 여세요. 안 열면 확 부수고 들어갑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정원 가위를 들고 있던 한 남자가 말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 바로 해성그룹의 골칫덩어리이자 세리의 시동생 차도남이었습니다. 말자는 그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마당쇠 양반.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짐 좀 들어.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도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 회장님 동생으로 떠받들려 살던 자신에게 초면부터 마당쇠라고 부르며 호통치는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친 목소리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도남의 입가에 피식하고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밌는 아줌마가 들어왔네. 도남은 흙 묻은 장갑을 털며 능청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예. 도 실장님 분부대로 합죠. 제가 또 희망하는 장사 아닙니까? 도남은 끙하는 소리와 함께 말자의 무거운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오, 멸치같이 생겨가지고 힘은 좀 쓰네. 합격. 앞으로 내 눈에 띄면 도망갈 생각 말고 일 좀 거들어. 알았어? 말자가 도남의 엉덩이를 툭 치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도남은 짐을 맨 채 그 뒤를 따르며 크크거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 실장이라 거참 매운맛이네. 아주 청양고추야. 세리는 퉁퉁 부은 눈을 선글라스로 가린 채 앙다문 입술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백세리. 너 진짜 독하다 독해. 그 꼴을 보고도 이혼 안 한다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와? 도말자는 혀를 차며 백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못해. 절대 안 해. 내가 미쳤니? 그 좋은 꼴을 누구 좋으라고 보게. 아니, 위자료 받아서 나가면 되잖아. 너네 집 돈 많다며. 말자의 타박에 세리가 고개를 획 돌리며 선글라스를 벗어던졌습니다. 그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위자료? 법적으로 하면 기껏해야 50억이야. 근데 그 인간 숨겨둔 재산이 얼만지 알아? 최소 5천억이야. 내가 그 돈 모으는데 청춘 다 바쳤어. 비자금 세탁해주고 로비하고 접대하고
그 돈반 뚝 잘라서 내 통장에 꽂히기 전까진 나 이 집 귀신으로 살더라도 절대 못 나가. 세리의 절규에 말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천억. 평생 5만 원짜리 암보험 팔아온 말자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말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세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50억 받고 나가면 그게 호구지 사모님입니까? 그 5천억 반띵, 아니 반이반이라도 챙겨야죠. 제가 무조건 버티게 해드립니다. 이혼 도장? 그 인간 손가락이 부러져도 못 찍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세리는 그제야 안도하며 말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대신 내 자존심은 지켜줘. 집안 사람들한테는 절대 내가 을이라고 티내면 안 돼. 넌 오늘부터 내가 스카우트해온 유학파 아니 강남파 수석 집사야. 알았지? 걱정 붙들어 매셔. 나 도말자야. 연기면 연기, 뻥이면 뻥. 다 맡겨. 으리으리한 정원과 궁궐 같은 현관.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까 공항에서 봤던 그 젊은 내연녀가 당당하게 키리를 신고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쩔쩔매는 메이드들이 보였고 2층 난간에서는 세리가 사색이 되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저녁은 집에서 저랑 드신다고 해서 왔어요. 주방 아줌마, 여기 밥상 좀 차려봐요. 내 입맛 까다로운 거 알죠?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꼴에 세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팔을 걷어붙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우, 저 쇠리가 진짜. 아, 마당쇠, 너 뭐해? 빗자루 안 가져와? 말자는 옆에 있던 도남에게 소리를 빽 지르며 내연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말자의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남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빗자루를 들고 말자의 뒤를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팝콘을 가져와야 하나. 우리 형수님 지원군 하나는 제대로 불렀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내연녀는 마치 이 집 주인이라도 된 양 메이드들에게 눈을 흘기고 있었고 2층 난간의 백세리는 입술만 깨물 뿐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부터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도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빗자루가, 다른 한 손에는 굵은 소금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무슨 냄새야?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말자는 코를 쥐어짜며 내연녀의 앞을 뱅뱅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가 기가 막힌다는 듯 선글라스를 내리고 말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아줌마는 뭐야? 가정부야?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손님 앞에서 먼지를 피워? 손님? 아가씨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본데 여기는 손님 받는 요정이 아니라 가정집이야. 그리고 내 눈에는 손님이 아니라 웬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뭐요? 도둑고양이? 내연녀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고 있던 소금을 내연녀의 발치에 팍 하고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내연녀의 명품 구두 위로 후두둑 튀었습니다. 어머, 미쳤어?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재수옴 붙기 전에 잡기야 물러가라. 퇴퇴. 아가씨, 귀가 있으면 잘 들어. 우리 사모님은 교양 있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만 나는 똥 보면 밟아서 뭉개버리는 성격이거든.
회장님 밥상 차려주지. 대신 그 밥상에 쥐약을 칠지 비소를 탈지는 내 마음이야. 그래도 먹고 싶으면 앉아 있어 보든가. 말자의 살벌한 눈빛과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내연녀는 기가 질렸습니다. 천하의 강 회장도 쥐락펴락하던 그녀였지만 잃을 것 없어 보이는 이 무식한 아줌마의 기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퇴근한 척하며 현관에 들어서려던 강 회장이 이 난장판을 목격하고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연녀는 구원투수를 본 듯 회장을 불렀지만 강 회장은 어나 급한 회의가 있어서 하며 도망치듯 차에 다시 탔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내연녀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핸드백을 낚아채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와서 다 잘라버릴 거야. 대문이 쾅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내려온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제가 누군 줄 알고 소금을 뿌려. 말자는 손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씩 웃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네 남편 지갑 털러온 꽃뱀이지. 야, 봤지? 저런 것들은 우아하게 대하면 기어오르는 거야. 몽둥이가 약이라고. 세리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 돈으로 사람을 부려도 얻지 못했던 든든한 내 편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세리는 주방에 있던 와인을 꺼내 말자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오늘 일당이야. 그리고 고맙다. 어우야. 이 비싼 걸 그냥 병째로? 안주는 없어? 멸치라도 좀 내와봐. 두 여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킬킬거리며 와인을 나눠 마시는 사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 때문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말자는 본능적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그 게으른 정원사 놈이 또 농땡이를 피우고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원 한 구석 벤치에 도남이 신문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 화상, 저거. 내가 오늘은 기필코 버릇을 고쳐놓는다. 말자는 고무호스를 집어들고 물을 틀 기세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도남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기사가 도남에게 다가가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회장님, 지시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 부녀회장, 아니 부회장. 신문을 걷어내고 일어난 도남은 어제와 달리 말끔한 셔츠 차림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하던 마당쇠가 아니라 날카로운 기업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얼음이 된 말자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빛은 다시 능글맞게 변했습니다. 우리 도 실장님 나오셨네. 좋은 아침? 도남이 손을 흔들자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자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아저씨 아니 선생님? 당신 정원사 아니었어? 도남이 피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말자가 뒷걸음질 칠수록 도남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원사 맞아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근데 어제 그쪽이 내 등짝을 때리는 바람에 잡초대신 사랑이 싹튼 것 같네.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영감탱이가. 말자가 당황해서 호스를 놓치자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남은 튀는 물방울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자의 젖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농담 아니야. 나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서자거든.
다들 나한테 굽신거리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한테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욕해준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도남의 눈이 진지하게 반짝였습니다. 재벌가의 서자로 태어나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 살며 겉으로는 한량인 척했지만 속은 골마있던 차도남. 그에게 도말자의 필터 없는 욕설과 폭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이자 충격이었습니다. 말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아, 몰라. 내가 알게 뭐야. 비켜. 나 바빠. 도망치려는 말자의 앞을 도남이 긴 팔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말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쏙 찔러 넣었습니다. 도말자 씨라고 했나? 당신 보험왕이라며. 그런데요? 나도 보험 하나 듭시다. 제일 비싸고 제일 긴 걸로. 종신보험 말씀이세요? 그거 비싼데. 말자의 눈이 돈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짝였습니다. 도남은 말자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세상에서 제일 느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종신형.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맡기는 보험. 그리고 도남이 뜸을 들이자 말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령이는 당신이야.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걸 당신이 가져가. 어때? 이 정도면 계약할 만하지 않나? 순간 정적. 말자는 멍하니 도남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도남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이 노망난 영감이 아침부터 웬 개수작이야. 종신형? 감옥이나 가라. 이 변태야. 말자는 새빨개진 얼굴로 후다닥 별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 빗자루를 놓치고 비틀거렸습니다. 도남은 걷어차인 정강이를 문지르면서도 멀어지는 말자의 튼실한 뒷모습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진짜 매력있네. 저 여자 내가 꼬신다. 내 전 재산을 걸고. 그 시각 2층 창문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도남 저놈이 저 천박한 집사랑 뭘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있어. 뒤를 캐봐야겠어. 강 회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김 실장,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여자 집사 뒷조사 좀 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싹 다 털어서 가져와. 사각, 사각, 탁, 탁, 탁. 평창동 저택의 고요한 아침을 깨운 건 도말자의 살벌한 칼질 소리였습니다. 넓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는 갓 절인 튼실한 알타리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속 터져. 이놈의 집구석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빠진 무 같다니까. 확 그냥 소금에 절여버릴라. 말자가 스트레스를 풀듯 무청을 비틀었자는 그때 거실 쪽에서 와장창 하고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누구 애를 가졌다고? 백세리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쥐고 있던 총각김치를 그대로 든 채 고무장갑에 양념을 뚝뚝 흘리며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전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내연녀가 이번에는 훨씬 더 당당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콧방귀를 뀌며 사진을 세리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육주예요. 회장님 핏줄이라고요. 아들인 것 같다는데 나이 먹고 애도 못 낳은 사모님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온갖 굴욕을 참아왔지만 식이 없다는 약점을 찌르는 저 독한 말에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 나가야 할 건 아줌마죠. 위자료 줄 때 받고 떨어져요. 회장님이 이 집 명예, 곧 태어날 우리 복덩이 앞으로 돌려준댔으니까. 내연녀가 세리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밀치며 조롱했습니다. 어머, 늙으니까 피부 탄력도 없네. 쭈글쭈글한 거 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썩을 년이 그 손 안 치워?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도말자가 내연녀의 등 뒤에 섰습니다. 내연녀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또 그 무식한 식모 아줌마네. 아줌마 여기서 김장해? 냄새나게 진짜. 말자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굵고 단단한 총각김치 하나가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 김장한다. 근데 재료가 하나 부족해서 말이야. 너같이 입만 산년의 주둥이를 젓갈로 담그면 딱 맛이 좋을 것 같아서. 뭐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경호원 불러. 내연녀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말자의 오른팔이 프로야구 타자처럼 뒤로 젖혀지더니 그대로 허리 회전을 이용해 내연녀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짝! 둔탁하면서도 찰진 타격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깍! 내연녀의 고개가 90도로 꺾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볼에는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선명한 5손가락 자국과 함께 묻어났고 총각김치의 무청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감았습니다. 맞은 부위가 너무 얼얼해서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 말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강원도 고랭지 무맛이다. 아주 맵고 알싸하지? 어때? 정신이 좀 드냐? 말자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내연녀의 명품 블라우스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임신? 6주? 내가 보험 밥 30년 먹으면서 너 같은 사기꾼들 수백 명은 봤어. 네 뱃속에 든 게 회장님 애인지 아니면 똥배인지 내가 병원 가서 확인해줘? 당장 내 손에 끌려가서 양수 검사 한번 해볼래? 말자의 기세에 눌린 내연녀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임신은 거짓말이었기에 말자의 병원 소리에 도둑 제발 저린 격이었습니다. 이거 나 경찰 부를 거야. 폭행이야. 불러. 부르라고. 경찰 오면 네가 한 짓은 주거침입의 협박죄야.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정신병원에서 방금 탈출한 미친년이다. 잃을 거 없는 년이랑 한번 끝까지 가볼래? 말자가 양념 범벅이 된 손을 쳐들고 다시 한번 때리는 신용을 하자 내연녀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맨발로 현관을 향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다시 오면 그땐 포기김치로 담가버린다. 썩 꺼져. 말자가 현관을 향해 소금을 뿌리듯 남은 무청을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고 대문이 닫히자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양념 자국이 선열처럼 낭자했고 비싼 페르시아 카펫은 김치 국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말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자락으로 세리의 눈물을 벅벅 닦아주었습니다. 아, 백세리, 정신 차려. 저런 피라미 같은 년한테 쫄아서 질질 짜고 있어? 네 자존심 다 어디 갔어?
세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흐 말자야 나 무서웠어. 진짜로 쫓겨나는 줄 알고. 누가 쫓겨나? 내가 있잖아. 내가 이 집 기둥뿌리 뽑아서 네 손에 쥐어주기 전까진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세리는 말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김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말자의 품이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자가 주방에서 가져온 건 커다란 양푼과 소주 2병, 그리고 아까 무기로 썼던 총각김치였습니다. 마셔. 이럴 땐 이게 약이야. 말자가 종이컵 가득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세리는 평소라면 질색했을 싸구려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다. 인생이 원래 쓴 거야. 그러니까 이단 물을 씹어줘야지. 말자가 아까 내연녀를 때렸던 총각물을 뚝 베어 물고는 세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물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하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세리는 눈물 젖은 김치를 씹으며 우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말자,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김치로 사람 칠 생각을 했니? 내 말이. 내가 생각해도 명장면이었다. 야, 근데 너 그거 아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너 나한테 체육복 빌려가서 안 돌려줬잖아. 그때 내가 너 잡으려고 쫓아갈 때 딱 이 심정이었다. 그때 미안했어. 사실은 너 부러워서 그랬어. 넌 가난해도 늘 당당했잖아. 난 부잣집 딸이어도 첩의 자식이라고 기죽어 살았는데. 세리의 뜻밖의 고백에 말자는 잠시 술잔을 멈칫했습니다. 40년 묵은 미움이 소주 한 잔과 김치 한 조각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가 다시 술을 따르며 말자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자야. 아니. 언니. 언니. 응. 언니 해. 나보다 생일도 빠르잖아. 그리고 오늘 날 지켜줬잖아. 나 태어나서 누가 내 편 들어서 싸워준 거 오늘이 처음이야. 천하의 재벌 사모님 입에서 나온 언니 소리에 말자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징그럽게 왜 이래. 술이나 마셔. 이거 사. 언니,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강 회장 저 인간, 내가 알거지 만들어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우리 둘이 저 비행기 다시 타자. 그때는 내가 1등석 통째로 빌릴게. 그래, 약속했다? 딴말하기 없기다. 두 여자는 종이컵을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붉은 양념 자국이 튄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낄낄거리는 두 사람.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매 같았습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도남이었습니다. 그는 총각김치로 내연녀를 날려버리는 말자의 무협 액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도남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황홀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여전사네. 내 심장이 반응하고 있어. 저 여자는 내 운명이야. 도남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그 시각. 강 회장의 서재에서는 음침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실장이 가져온 낡은 서류 봉투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도말자, 미혼모 기록?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강 회장은 김 실장이 가져온 낡은 서류 봉투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도말자, 미혼모 기록?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40년 전 입양 보낸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입양처가 설마? 강 회장은 서류에 적힌 입양 기록과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군. 도말자 이 여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어. 이 아이가 누군지 알면 기절하겠구만. 강 회장이 쥐고 있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차도남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불행이라는 놈과 손을 잡고 온다고 했던가요? 도말자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봄날은 가장 잔인한 태풍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산이 보이는 허름한 포장마차. 평창동 저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민적인 이곳에 명품 정장을 입은 차도남과 뽀글머리 도말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동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도남의 눈빛이 그윽하게 빛났습니다. 말자씨, 우동 먹는 모습이 꼭 다람쥐 같네. 볼이 빵빵한 게 아주 귀여워. 말자가 우동 면발을 후루룩 삼키다가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아, 거참. 밥 먹는데 쳐다보지 좀 마요. 체하겠네, 진짜. 그리고 부회장님은 왜 댁에서 안 드시고 여기서 궁상을 떨어요? 당신이랑 먹으면 단무지 한 조각도 꿀맛이니까 그렇지. 도남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소주병 뚜껑 옆에 놓인 반짝이는 반지 케이스.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험료 납입 시작하려고. 내가 말했잖아. 내 인생을 맡기는 종신보험 들겠다고. 이거 받고 나랑 정식으로 만나줘요. 우리 나이에 밀당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남은 인생 재밌게 지지고 볶고 살아봅시다. 말자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돈 버느라 자식도 없이 혼자 억척같이 사느라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이름. 환갑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투박하고 직진뿐인 남자의 고백에 말자의 마음속 빙하가 와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참나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줄 알아요? 나 비싼 여자야.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이미 반지 케이스를 소중하게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도남이 환하게 웃으며 말자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 말자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평창동 독사강 회장. 회장님이 이 시간에 왜? 전화를 받은 말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서재로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도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나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 회장님이 급히 찾으시네. 형님이? 이 밤중에 왜? 같이 가. 내가 말할게. 아니야. 그냥 업무 지시겠지. 나 먼저 갈게. 우동값은 내가 냈다. 말자는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도남이 뭐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불길한 심장 박동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창동 저택 2층 서재.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강 회장은 방 안에 들어선 말자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 실장? 아니, 도말자 씨.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만.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노란 서류 봉투를 말자의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일 처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내연녀도 쫓아내고 집안 군기도 잡고. 그런데 너무 설친다는 생각 안 드나?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일? 내 동생 꼬셔서 안방마님 자리 꿰차는 게 자네 할 일인가?
말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강 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자네 뒷조사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 40년 전 부산 미혼모 시설. 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숨겨온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아픈 상처였습니다. 23살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홀로 낳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지.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어. 자네가 버린 그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나? 강 회장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눈으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비틀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얼마 전 자신이 총각김치로 뺨을 후려갈기고 소금을 뿌려 쫓아냈던 그 여자 내연녀 장민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장민아, 40세, 고아원 출신, 입양 기록과 DNA 대조 결과 99.9% 일치. 자네가 버린 친딸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말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쐐기를 박듯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자네가 내 첩을 쫓아낸다고 설치면서 무슨 짓을 했지? 뺨을 때리고 소금을 뿌리고 짐승 취급을 했지? 40년 만에 만난 제 새끼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쯧쯧. 천륜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기분이 어떤가? 으악. 말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이라고 욕했던 순간, 총각김치로 그녀의 얼굴을 가격했던 순간,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며 조롱했던 순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딸을 2번 죽인 천하의 폐륜 어미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진실은 아픈 법이지. 자, 선택해. 이 사실을 도남이한테도 알릴까? 형수님이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형님의 첩을 낳은 어미다라고? 족보 한번 개판되겠군. 도남이가 자네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게 될 텐데 견딜 수 있겠어? 강 회장의 협박은 잔인하고 정확했습니다. 말자는 바들바들 떨며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남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떠날게요. 죽은 듯이 살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게 자네 딸을 위해서도 도남이를 위해서도 최선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집안 사람들 눈에 띄지 마. 안 그러면 자네 딸인 미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말자는 비틀비틀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반지 케이스가 불에 달군 돌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남이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말자씨, 벌써 얘기 끝났어? 표정이 왜 그래? 형님이 뭐라고 했어? 도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감전된 사람처럼 도남의 손을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요. 도남이 놀란 눈으로 멈칫했습니다. 말자씨? 말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 그를 떼어내지 않으면 자신의 더러운 과거 때문에 그가 상처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같은 노인네랑 진짜 연애라도 할 줄 알았어?
나 보험왕이야.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 근데 회장님이 다 아시더라고. 위자료 챙겼으니까 이제 볼 일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는 분명 좋았잖아. 우리 진심이었잖아. 진심은 무슨, 당신네 집안 콩가루인 거 진절머리 나서 못 해먹겠네. 비켜요. 말자는 도남을 밀치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도남씨. 그리고 미나야. 내 새끼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문 밖에서는 도남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씨, 문 좀 열어봐. 말자씨. 그 처절한 외침 뒤로 2층 난간에서 강 회장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고 거짓말은 날개가 있어도 추락하는 법입니다. 강 회장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도말자를 돈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했지만 그녀에게는 돈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허름한 찜질방. 수건으로 양머리를 한 사람들이 계란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 구석방에 도말자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 그녀의 손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 딸 미나야. 못난 어미가 미안하다. 말자는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렸다는 죄책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협박대로 도남에게는 연락 한 통하지 않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찜질방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줌마,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비켜요. 내 언니 찾으러 왔으니까. 도말자, 언니 어딨어? 밍크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백세리가 찜질방 바닥을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하고 수군거렸지만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익숙한 뽀글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세리는 달려가서 말자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짝! 아, 누구야? 말자가 놀라서 일어나자 세리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 백세리, 네가 여길 어떻게? 어떻게는 무슨 어떻게야? 언니가 든 실손보험 내 담당자로 돼 있잖아. 위치 추적되는 거 몰랐어? 가라. 나 꼴도 보기 싫다. 나 같은 년은 그냥 여기서 말라 죽어야 돼. 말자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세리는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이 답답한 인간아, 속고만 살았어? 그 영악한 게 왜 강 회장 말은 덥석 믿어? 뭐, 장미나 그 기집애 언니 딸 아니라고. 내가 확인했다고. 말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리는 핸드백에서 주민등록 초본 한 장을 꺼내 말자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봐, 장미나 딸은 84년생이야. 언니가 애 낳아서 입양 보낸 게 82년 겨울이라며. 연도가 안 맞잖아. 그리고 제 고아원 출신도 아니야.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분명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거 다 조작이야. 어젯밤에 그 인간이 비서랑 통화하면서 낄낄거리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도말자 그 멍청한 여편네 가짜 서류 한 장에 멘탈 나가서 기어나갔다고. 순간 찜질방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말자의 멍하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시벌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바닥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아닌데 날 속이려고 내 새끼 팔아먹은 척 쇼를 했다? 그래, 그 인간이 우리 둘 다 바보로 만든 거라고. 우드득 말자의 주먹 쥐는 소리가 뼈가 부러질 듯 크게 들렸습니다. 강 회장, 이게만도 못한 놈. 감히 내 모성애를 건드려? 내가 평생 가슴에 피멍 들게 품어온 내 새끼를 지들 불륜 노름에 이용해? 말자가 찜질방 옷을 입은 채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모, 여기 식혜 대짜로 하나 줘요. 살얼음 제일 많은 놈으로. 말자는 얼음 동동 띄운 식혜 한 사발을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돌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백세리, 너 차 가져왔지? 밖에 리무진 대기시켜놨어. 가자. 옷 갈아입으러. 1시간 뒤 말자의 옥탑방 자취방. 말자는 옷장에서 자신이 보험왕 시상식 때마다 입었던 빨간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전투복이나 다름없는 그 옷을 입고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고객관리 대장 절대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가 다이어리를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로 수천 명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리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뭐야? 내 30년 재산. 내가 보험 팔면서 목숨 구해준 사람들, 빚 갚아준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빚진 사람들 명단이야. 말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강 회장 그놈 비자금이랑 약점 캐려면 일단 얘부터 불러야겠네. 말자가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김 형사? 나야, 도말자. 잘 지냈어? 아유, 간암 수술한 건 좀 괜찮고? 보험금은 잘 나왔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겠는데. 자네 그 압수수색 기술 좀 쓸 수 있나? 전화를 끊자마자 다음 번호. 여보세요? 박 기자. 특종 하나 줄까?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의 추악한 사생활과 이중장부. 어때? 일명감이지? 지금 바로 튀어와. 말자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세무사님, 저예요. 지난번 세무조사 막아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번엔 반대예요. 탈탈 털어주세요. 먼지 한 톨까지. 오마담, 강남 바닥 찌라시 좀 모아봐. 강 회장 내연녀 장미나 개 과거 행적 싹 다 긁어와. 옆에서 지켜보던 세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보험 아줌마인 줄 알았던 도말자의 핸드폰 속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자의 보험금 수령 덕분에 인생을 구원받았거나 말자의 억척스러운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충성 고객들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말자가 다이어리를 탁 덮으며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판은 깔렸다. 이제 선수 입장해야지. 그때 옥탑방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자씨, 차도남이었습니다. 세리에게 말자의 위치를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형님이 무슨 짓 한 거야? 말해봐요. 말자는 도남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친형을 무너뜨려야 하는 싸움. 그를 끌어들여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도남은 말자의 빨간 재킷과 눈빛을 보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직감했습니다. 도남이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끼워줘요. 나 혜성그룹 부회장이야.
형님이 어디에 비자금 숨겨두는지, 누구한테 뇌물 주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도남씨 형인데 괜찮겠어? 형? 가족 건드리는 건 형 아니야. 내 여자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은 형이 아니라 적이야. 도남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남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세리의 손까지 끌어당겨 세 사람의 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좋아. 억울한 보험망, 쫓겨난 조강지처, 그리고 무시당한 서자. 우리 셋이서 혜성그룹 한번 제대로 말아먹어보자. 준비됐지? 오케이. 준비 완료. 다음 날 아침 혜성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세 사람의 포스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에는 빨간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도말자가, 왼쪽에는 밍크 코트를 휘날리는 백세리가, 오른쪽에는 말끔한 수트 차림의 차도남이 보디가드처럼 서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며 막아섰습니다. 저 부회장님? 옆에 분들은 외부인이라 출입증이. 도남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부인 아니야. 곧 이 회사를 접수하실 새 주인님들이니까 길터. 말자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CCTV를 향해 보란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강 회장, 모니터 보고 있지? 나 돌아왔다. 보험 해약하러 온 게 아니라 네 인생 만기 환급금 없이 종료시키러 왔다. 딱 기다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펜트하우스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 모니터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국세청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회사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쾅!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혜성그룹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발길질 한 번에 활짝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와 희희낙낙하며 비자금 장부를 정리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경비 어딨어? 문 앞에 선 사람은 빨간 재킷의 도말자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마치 저승사자처럼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경비 찾지 마세요. 그 양반 내 고객이라서 나한테 커피 타주러 갔으니까. 말자의 뒤로 도도한 표정의 백세리와 서류 뭉치를 든 차도남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남이 너 이 천박한 여자들 데리고 내 회사에서 당장 안 꺼져? 형님. 아니, 강 회장님. 천박한 건 형님 인성이지. 이분들이 아니에요. 도남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회장 책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지난 20년간 빼돌린 회삿돈 내역과 내연녀 명의로 숨겨둔 차명, 계좌 리스트, 그리고 말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유전자 검사 지시서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강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말자는 여유롭게 회장석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보험 약관 3조 2항 아시죠? 계약자가 고의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당신 인생 이제 만기됐어. 근데 어쩌나?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환급금이 빵원이라네. 이 여편네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강 회장이 재떨이를 집어들고 말자에게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 안 내려. 옆에 있던 세리가 강 회장의 팔을 낚아채더니
있는 힘껏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퍽! 아! 강 회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세리는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50억 받고 떨어지라고. 근데 어쩌니? 나 당신 구속되면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절반 가져올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알짜배기 계열사 백화점, 그거 내 위자료로 받을 거고. 백세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며. 고마워. 참교육 시켜줘서. 그때 회장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꼼짝마. 검찰입니다. 말자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창문 밖에서는 헬기 소리가 들리고 방송사 카메라들이 창가에 매달려 회장실 내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누군데. 나 강진철이야. 강 회장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말자는 끌려가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회장님, 감옥 가면 실손보험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치금은 직접 벌어서 쓰세요. 아, 그리고 내 딸 사칭한 그 사기꾼 내연녀랑 옆방 쓴다니까 외롭진 않겠네. 강 회장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회장실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세리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자 말자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백세리. 이제 진짜 끝났어. 세리는 말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옥죄던 족쇄를 끊어낸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남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회장실 명패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년이 지나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은 도말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출국장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완벽한 신사가 된 차도남이 캐리어를 끌며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말자씨, 여권 챙겼어? 선크림은 발랐고 팔이 햇볕이 따갑대.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애야? 그리고 당신 거기 가서 또 느끼한 멘트 날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말자는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구속된 후 도남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세리는 위자료로 받은 백화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이혼 후 더 잘 나가는 여성 CEO로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말자는 해성그룹 비리를 밝혀낸 내부 고발자이자 국민 이모로 등극하여 보험왕 은퇴 후 전국을 돌며 강연을 다니는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도말자 여사님 아니세요? 어머머, 실물이 훨씬 고우시다. 저 팬이에요. 사진 한 장만요. 공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자를 알아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말자는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며 V를 그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보험은 드셨죠? 인생 모르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팬 서비스를 마친 말자가 도남과 함께 향한 곳은 1년 전 그 악몽 같았던, 아니, 운명이 시작되었던 1등석 라운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일리지로 겨우 얻어탄 자리가 아니라 도남이 선물한 진짜 1등석 티켓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 탑승하시죠. 나의 영원한 보험 수령이님. 도남이 윙크를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못 이기는 척 그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 퍼스트 클래스.
폭신한 가죽 시트와 웰컴 샴페인. 말자는 1년 전처럼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진짜 좋아.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 줄이야. 앞으로 매일 이런 날일 거야. 내가 약속해. 도남이 말자의 손등에 키스하려는 찰나 통로 쪽 좌석에 새로운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에 선글라스, 그리고 붉은 립스틱.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의 노부인이 짐을 선반에 올리며 궁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우, 비행기가 왜 이렇게 좁아? 내가 옛날에 땅 투기에서 번 돈이 얼만데 이런 코딱지만한 자리를 줘? 말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 목소리. 30년 전 말자가 남편 사망 보험금을 타자마자 그 돈을 들고 야반도주했던 시어머니.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를 내리고 옆 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호피 무늬 노부인도 선글라스를 벗고 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1년 전보다 더 큰 비명이 기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자 너냐? 죽었다며. 죽어서 강물에 뼈 뿌렸다며.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으악, 귀신이다. 말자, 귀신이 붙었다. 기장 양반, 나 내려줘. 출발하지 마. 말자가 안전벨트를 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 몸을 날렸고 도남은 말자 씨, 참아. 비행기야. 하며 말자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1등석. 그 아수라장 속에서 말자가 카메라를 보며 씩씩거리며 외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인생은 1등석을 탔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진, 아니 착륙할 때까진 내 옆에 또 어떤 미친 인간이 앉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피하지 않으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징글징글한 사람들도 다 제 인생의 마일리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비행기 옆 좌석엔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혹시 원수가 타고 계시진 않나요? 꽉 잡으세요. 비행기 뜹니다. 말자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채 호탕하게 웃는 얼굴에서 화면이 정지됩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 천소녀였습니다.